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6월 상반기는 오늘로 끝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본격 시작입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죠. 예, 뭐 차트 보시면 직전에 지난주 말고 그 직전에 한 2주 동안은 뭐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뭐 보시면 봉도 작고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이건 이제 주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음봉이 보이시죠? 작은 음봉. 네. 여기에 그 직전에 2주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가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지난주에는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다우가 3.8%, 나스닥이 4.25%, S&P 500이 3.4%, 주간으로 3%, 4%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봉을 주면서 이제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주초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중에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지수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는 사이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및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9.6%, AMD가 12.1%, 필라델피아 반도체주 6.4% 올랐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점은 그 밑에 보시면 아마존이 주간으로 플러스 6.5, 메타가 7.5, 알파벳이 7.1, 넷플릭스가 7.45예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표 빅테크들의 종목들이잖아요. 네. 얘들의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데 이들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은행주가 신고가 같고 반도체가 좋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네. 만약에 얘들이 약했으면은 이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고 지수 내면서 그걸 추종해야 되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플러스 났다가 장주에 살짝 마이너스가 약법 정도 낸 적이 되기도 했는데 그 PC 발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근원 PC가 2.7% 정도라서 지난달 2.6%였거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소비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부진해지는 게 아니냐, 경기 지표가 좀 약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틀이 완성되었다. 네. 그래서 근데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뭔가 이 미중간 무역 협상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신고 지수를 내는 그런 흐름을 지난 한 주에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강세였고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한 바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4주 연속 급등을 했었어요. 4주 연속인가요? 네, 그랬다가 지난주에는 5주 차인데 네. 지난주에는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은 했어요. 주간으로 코스피가 1.13%, 코스닥은 1.26% 하락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고점으로부터 매물이 좀 나왔고요. 네. 고점이 3,129포인트였어요. 그런데 3,055포인트니까 몇 포인트 빠진 겁니까? 한 80포인트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 후반에 3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 사이에 뭐 SK하이닉스는 계속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0% 주간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이제 기여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시면 지난주 수급을 보면요. 개인이 3.5조 정도 순매수했어요. 진짜 많이 샀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1.89조 순매도, 기관이 1.41조 순매도예요. 기관들을 보면은 금투도 매도이지만 보험 2,600억, 투신 3,200억, 연기금 2,200억, 사모펀드 2,200억.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골고루 다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반기말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냐 또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다 어떤 한 가지가 맞는 게 아니고 다 복합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반기말 되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도 지난주에는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1.89주 정도 팔았는데 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매수를 멈추고 파는 거냐 이제 뭐 고점 찍었냐 그렇게까지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벤트성 매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법 시작을 해서 반등 시도를 좀 했는데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종목이 좀 마이너스 종목이 쭉 거의 대부분인 종목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종목들이 이제 강세였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지난주에 가장 강했고요. 네. 그리고 전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여기 3일 동안 이렇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3일 동안 음봉이고요. 이제 주봉을 보면 가파르게 4주 동안 왔다가 5주의 고점으로부터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물 맞는 모습이에요, 이게. 매물 맞는 모습이라서 이게 뭐 고점 찍었다느니 뭐 왜 고점을 찍으면요, 이게 거래가 들면서 음봉이 발생을 해요. 이런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이 발생을 음봉. 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매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전히 강세의 마인드는 있는데 수급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주 연속 상승하고 그 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이 이제 어떻게 좀 변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메뉴에 있는 거 글자가 크게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9조 6천억 순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2조 4천억 순 매수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요. 네. 5월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 원 순 매수했어요. 그리고 연기금은 2천억 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연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2조 6천원 순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은 4,800억 순 매도였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4월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특히 4월 달에 제일 많이 팔았고 5월 달에 눈치 보면서 1조 원뿐이 안 샀어요. 네. 그러다가 6월 달에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 드리기를 약 4조 5천억 정도 샀습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6월 달 전체는 2조 6천억 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5월과 6월 합쳐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는 합쳐서 3조 6천억 분이 안 돼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막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이 엄청난 양의 지금 매수를 했느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부분들은 저가에서 워낙에 뭐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급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쇼크보도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지난주에는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매수가 좀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이 흐름을 보면은 이제 매도로 전환할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매도를 했지만 이 추이를 본다면 작년 7월서부터 올해 4월까지 매도한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한번 순매수 순매도하면 보통 그렇게 뭐 반년씩 그렇게 거래를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이제 그 밑에서 단기 급등 후에 참여물이 좀 있긴 했는데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요. 기관도 똑같아요. 기관이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연기금은 저가 매수에 2조 4천억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달에는 2천억 분이 안 사더니 6월 들어서는 팔았단 말이에요. 전 기관이 다 팔았어요. 국내 네. 기관들은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단기 급등했고 종목별로 급등한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급하게 샀던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감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미국도 뭐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시장이 어느 쪽에서 뭐 대형 악재가 나오면은 어떻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특이하게 이벤트에서 매물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지만 완전히 반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는 하고 다음 주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관세 유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7월 9일 날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미국이 7월 4일이 금요일입니다. 그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에요. 그래서 네. 목요일 날도 1시까지는 안 열려요. 그럼 미국 시장은 이번 주는 3.5로 열리는 거예요. 3.5일 네.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 휴장이 있고 그리고 연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방향 확실히 잡고 막 굉장히 강하고 뭐 이렇게 현상은 좀 없어요. 그냥 뉴스의 반응만 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는데 다음 주가 이제 드디어 관세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요일 오후부터 휴장이에요. 목요일, 네. 오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다음 주에 곧바로 이게 나오는데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뭔가 발표를 하겠대. 그럼 시장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관망 분위기가 상당히 있겠죠.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고요. 요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좀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신고 지수가 나서 조금 조정 보일 수도 있겠구나, 좀 관망 분위기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주 크게 반응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빨간 것으로 써놨습니다. 감세 그리고 SLR 완화, 그러니까 은행의 규제 완화, 네. 규제 완화, 그리고 유가 하락,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의 기본적인 강세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지금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가 있고 노이즈가 나오면 시장이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7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7월 네. 들어서면서.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도 이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져왔습니다. 올 마지막 4% 올랐어요. 그 다음 주 4.2%, 그 다음 주 3%, 그 다음 주 4.4%. 어마어마한 상승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1.1% 올랐잖아요. 네. 이게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등락이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변동성은 상승 변동성도 있고 하락 변동성도 있어요. 하락 변동성이 막 팍팍 빠지다가 하락 변동성이 줄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럼 이제 저점 찍나?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위로도 똑같은 거예요. 위로도 상승 변동성이 있다가 상승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네. 야, 이제 좀 고점을 찍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전체적인 인식은 거의 반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지수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목표 지수 타겟 프라이스 3,500, 3,7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3,31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의 폭이 이제 거기에 달려 있겠죠.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조정의 폭이 아까 미국 시장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이 차트는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음봉이 두 개 났죠. 이렇게. 어디요? 요런- 아, 음봉이요. 네. 요런 음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돌파하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밑에 크잖아요. 이렇게 큰 음봉이 네네. 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밀리는 거고 음봉이 큰 게 안 나오고 요런 음봉들이 뭐 여러 개 나오도 상관없어요. 예, 그런 음봉들이 좀 나오면 우리 시장은 신고 지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원자력 뭐 기존의 주도주의 매물이 좀 나왔어요.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지난주 내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일단 조선은 매물 좀 있는 것 같고요. 조선 좀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산도 뭐 휴전하면서 매물 좀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세 개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에는 원자력 및 전력기기가 가장 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내부적인 내용도 아까 그 공장님 전해주시죠. 뭐 예. 이런 이렇게 개별 이벤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력 에너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여기 관련된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그 전부터 나온 뉴스이지만 요게 주말에 가장 많이 회자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이
AI 행동 계획이라는 에너지 행정 명령에 대한 보고서를 7월 23일 날 발표 예정이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AI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전력망 연결 지연 해소 및 데이터 센터용 연방 토지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또 토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부지를 구하기 되게 어려운데 연방 토지를 제공하고 전력망 연결 지연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나서서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I 산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7월 15일 날은 AI 및 에너지 행사라는 걸 하는데 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7월 23일 날 요 발표를 하면서 AI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 날을 AI 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의 산업 의지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대대적으로 이걸 시끄럽게 또 한번 또 얘기하겠다라고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력 에너지입니다. 전력 에너지. 그런 데다가 지금 엄청 덥잖아요. 네. 이제 더운 날씨로 인해서 전력 에너지가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요 조방원 쪽에서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전력 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이것도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스페인 뭐 이런 날씨가요. 데가 4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 남유럽 쪽이 네. 와 그래갖고 올해 아마 전력 상상 초월일 것 전력난 같아요. 얘기 또 많이 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없었던 수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새롭게 생긴 네. 데다가 거기다 생긴 거라서 그래서 계속 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90일 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악관 레빗 대면에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릴 것이고 기한까지 협상을 거부하거나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이 설계를 하신 분이죠. 스티브 미란. 네. 요 분은 유예 조치는 연장될 것이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잘 나오는 나라들한테는 좀 유예해 줄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예. 그냥 폭탄 떨어뜨릴 수 있고 뭐 이 정도 얘기인 거 예, 같네요. 저희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우리 한국에 있지만 우리도 그런 얘기 세 명이 나눴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갈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연장을 하더라도. 네. 그냥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7월 8일 관세 유예 시한 전에 모든 국가에 관세를 서한을 보낼 것이다. 지금 협상하고 있는 국가에까지도 보낼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10% 보편관세에서 50%까지 서로 다른 세율의 통보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또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은 안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뭐 유예 시간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죠. 또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월에 이 관세로 인해서 급락하고 전 세계가 급락하고 이런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다. 미국의 뭐 자해행위다. 저 온갖 뉴스들이 4월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든 간에 4월 이후에 유예하고 나서 뭐 원희 씨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5월 들어가서면서 대선 전국이 되면서 5월 말 6월 이 2달 동안은 거의 한 달 반 정도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정치적 이슈, 내부적인 정책적 이슈에 시장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그게 상당 부분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새로운 것에 대해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도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셨고 그리고 정책들도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만 나오는 거는 막 반영을 했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이 반영이 왜 이렇게 세게 됩니까? 처음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반영이 되고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여기서 뭐 이걸 가지고 시장이 모멘텀을 가질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또 다른 데 눈을 돌린다고요. 그런 즈음에 됐는데 지금 이 관세 유예에 연장한 시기가 좀 더러웠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심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미국의 감세안이지 않습니까? 네. 감세 및 예산 조정 관련 재정 법안입니다. 이게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는데 뭐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 뭐 저런 건 아니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법사위 통과해야지 국회 가고 뭐 국회 가서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절차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뭐 오랫동안 이거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인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에 뭐 그들의 미국인들의 법인세나 개인 뭐 소득세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뭐 팁 소득 면제 이거 우리하고는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관계없죠. 예,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섹터별로 영향을 지금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섹터별로 상원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렵게 절차 표결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 상원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계속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원 재심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언급이 나오면 섹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게 섹터의 관세하고 요 부분이 영향을 가장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4번은 중국 관련 뉴스가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에 이번에 한 10% 정도는 추가 상승하지 않겠냐. 중국은 사실 상승한 것도 없어요. 맨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은. 예. 잠깐 올랐었다고요. 네, 올랐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네. 있어요. 중국은요. 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중국은 여러 가지의 재정 확장 정책이나 금리나 LPR 금리나 정책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내수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멘텀을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지금 거의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AI 혁신도 중국의 전체적인 시장을 좀 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네. 디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 된다면 기업 수익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향후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 10가지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건 뭐 우리가 중국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런 뉴스를 좀 가끔 전해드리냐면요. 중국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잖아요. 네. 조금씩 하락한 건 영향 안 받을 텐데 중국이 만약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 우리 영향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향 받아요. 네. 중국이 올라가는 거에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섹터에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느 순간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가끔가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중국은 그냥 플랫하게 있습니다. 방향 하나도 없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향을 잡는다면 그 방향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골드만삭스는 AI 혁신되고 정부가 정책을 막 이렇게 하고 물가가 상승되면 기업 수익이 회복될 거라는 얘기는 네. 당연히 밥 그렇게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 그리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네. 가지고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냐 없냐는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AI 혁신의 중국이 이게 효과가 실제로 저변으로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얘네들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네. 이게 안 된다는 쪽도 많아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눈에 띌 만한 한 10종목들을 이게 선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BYD 들어간 거 보니까 조금 골드만 좀 뭘 판단 미스 아닌가.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난 뭐 고개 끄덕여지는 데도 있는데 BYD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조금 골드만삭스 뭘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안 읽었잖아요. 읽지 않고 그래요? 안 했으니까. 종목을 읽지 않고 네. 중국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시황에 대해서. 중국이 하반기에는 움직일 개연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움직인다라는 게 위아래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네. 근데 지금은 위쪽을 기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가 맞물려 있어요. 하반기에는 그러겠네요. 전체적으로. 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고 또는 미국도 상반기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금리 인하 없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중국이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분위기 속에서 움직인다면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게 관심이다라는 표현을 네. 자꾸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 중국에 대한 전망 골드만삭스 발로 나왔고요. 5번, 6번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6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5번, 6번 뉴스는 거의 뭐 내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 파이낸셜 뉴스에서 사실 어디서 뉴스가 나오냐에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어감들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된 상법을 요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유예 기간과 형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건 무슨 표현이냐면 유예 기간이 없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형법 개정 없이는 뭐냐면 경제계에서 건의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로 인해서 배임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염려가 되잖아요, 이쪽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손질을 하고 하자라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보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주식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요. 여기 만약에 지금 7월 4일이면 이번 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말하고 다음 주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통과되면서 이 통과된과 동시에 그 바로 전후 또는 바로 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반응하는지. 예. 왜냐하면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지 말만 그랬는지 그 액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6번 마지막으로 6번 뉴스는요. 굉장히 쇼크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주말에 사실은. 그렇죠. 뭐죠? 네. 그 6억 제한. 예. 네. 정부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바로 시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시행이고 그리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이요. 다주택자는 전면 금지. 그리고 1주택자 갈아타기도 원래 주택 처분을 2년간 유예해줬는데 6개월로 강화. 실소유주만 하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에 절입 의무가 부과되고 제일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디딤돌 대출은 전세 대출이고 디딤돌이 버팀목이 전세인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디딤돌이고 네. 버팀목이 이름이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전세 대출일 거예요. 요 정부 정책 대출이거든요. 예. 이게. 근데 요걸 총 한도를 축소한다는 겁니다. 연간 25% 감축 네.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굉장히 주말에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러면 주식 시장을 설명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만약에 이게 강하게 드라이브가 되면서 이 상태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 은행이요, 은행주들. 네. 은행주들이나 금융회사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다 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규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한도가 줄면서 거기에 멈출 것인지 네. 그 효과가 다른 쪽에 이게 전이가 좀 될 것인지 요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약간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좀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조금 긍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갭 투자해서 이쪽에 투자해서 이쪽에서 재테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주식도 좀 좋으니 그럼 주식으로 좀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좀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직접적이고 오늘 당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정책은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파장을 줄 수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이 저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예. 이제는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뭐 네. 예전에 지표 갖고 막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진짜 예전에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엇박자로 움직였어요. 아. 제한된 유동성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으면 시장이 안 좋았고 부동산이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이 좋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2000년 이후에 한 번 차례 있었고 2008년 이후부터는요. 부동산과 채권과 주식시장은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한 방향으로. 그래서 또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전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안 좋을 네. 때 주식시장도 안 좋고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안 좋은 한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많이 갖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경기의 흐름에서 안 좋아서 몽땅 안 좋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규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어디선가에서 유동성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자본시장에 침투가 되면서 어디에선가 거기서 이 자산의 부의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규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산이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이제 이동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네, 자산 같이 전체가.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 마무리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네.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네,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 투어가 네. 지금 우리 좀 자녀분들만 보내려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뭐 그러니까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네. 또 일정 혹은 어떤 곳들을 또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 뭐 이런 등등 자세한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요 번호로 메일을 주시면 메일이래 문자나 문자, 전화를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미국 투어를 벌써 7기고 벌써 7기고 좀 간간히 홍보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라서 혹시 올해 한 번쯤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체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좀 문의해 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